이제 더 이상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요. 진정한 내면을 길기서 남하는 북경을 찾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야장이야말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스케줄 수 있고 여러분도 우리가 쳐보는 법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잘못하면 야성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부닥치려 보이시더라도 하지만 북측 따라간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의 야성이 될 것입니다. 따치별이 되어주는 질문의 힘입니다. 이 부산한 한계가 가면 엄청나게 큰 섬들도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크기의 선박이 짐이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건물에만 하나 크기의 안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힘으로 스크루를 돌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큰 선박 무게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항구에 접안할 때도 매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하죠. 안 그러면 선박이 항구에 부딪히면서 저반 시절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큰 선박이 방해를 열심히만 달리던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장애물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유조선이라면 깨진 선박 사이로 싣고 있던 기름이 모서리 새어가고 그 일대의 생태권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저 방향을 잡고 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선박만으로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피하자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선박이나 구령에 부딪혀 엄청난 피해를 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전행해져 있지 않다면 마치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어디에 조달하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게 됩니다.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마침내 쏜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침에 있어야만 그 방향을 갖고 그 목표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선 그 목표를 왜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 최대한 구체화하고 개량해야 합니다. 아우러 그 목표를 이룰 때 어떤 기분이 들지는 상상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생생하게 떠올리면 하루하루 살아가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목표들을 차례차례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행하는 학습을 선택합니다. 학원의 으름장과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불안감을 증폭하고 결국 더 많은 학원에 더 명확한 강사를 찾아 지배급을 가게 된다. 불안한 불법 지침을 선언하는 학습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원하는 사는 게 부모의 불안에 습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에서 자기가 시간에 해서 시켰습니다. 선행학습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선행하는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선행학습 안 보내도와 아이를 보고 아이를 망친다고 우려와 섞인 목소리를 내곤 했지만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왜 해야 하는지 이유로 깨닫지 못했는데 억지로 학원에 보내서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학부에 지나쳐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딸이 과학고 진학을 앞두고 입시학원을 몇 군데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입시학원에 실력차를 한 후 반면에 이 실력은 과학고도 어림없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불안감에 휩싸이며 얼른 키는 꺼내 학원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딸아이는 선행을 전혀 안 했기에 고등학교에 가다가 문제를 못 푸는 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늘 아이가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 방향을 정해주는 아이의 부모 모두 힘들어질 뿐이니까 저는 책 쓰고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아이와 성향 관찰을 쓰던 법보다 탁탁했습니다. 다양한 기억 많이 하게 좋고 딸아이가 과학에 관심을 보여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가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학교 동물이 쓰고 이공부하기를 마치고 앉아라 닭고기를 부화시키고 중간에 죽은 아이를 깨서 정상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생각 발송하면 아이들과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꾸준히 실력을 쌓고 걸고 어릴 때부터 자신이 꿈꿔오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각자 뛰어난 점수를 가지고 다만 왜 해야 하는지는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로 생각하면서 선행성수시키기보다 스스로 이유를 찾아있을 뿐이에요. 존재에게 가야 한다는 강연에 대신 아이들에게 생각해보면 전수 동문하는 전수를 사지만은 못건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신 미래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난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애들에게 의고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지 합니다. 모두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검수는 그들에게 진짜 태양에따라 전자의 이제 세상만을 저한테 쫓겨내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왜 직원 뽑아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어플한다면 기업도 저한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도 자신에게 추간 방향과 수평 조절 단답해서 투자적으로 각부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자신에게 맡아도 당연히 또한 성과 당연히 땅에 던져볼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만큼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더 건강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본면이 실패하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단순히 살 빼야 한다는 피상적인 이유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며칠이 지나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운동을 권하지게 결국 습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깊은 이유라면 어떨까요? 이런 목표는 간단하게 가져서 다이어트가 자신의 운동과 사랑과 연관을 연기되기 때문에 운동에서 지속해서는 가능하고 연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왜라는 질문을 답할 수 있을 때 그 과정을 하자는 생각과 성과를 높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바랍니다. 이러고 해야 하니까 이지만 집에서 마치 모두 자연스럽게 놔둔 것들을 설득하는 잔수만은 여러분도 다자만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나만의 복숭을 찾아가는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뭘까요? 한 공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같이 기술적으로 있었던 시대사원들이었습니다. 단체에서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학과의 공들이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원의 잡아놓으면 국을 끄떡이 되고 다시 스타를 뛰어난 능력을 갖고 봐두고 불구하고 스스로 위로 처리가 만들어도 자신 능력을 기회하니 만들 것을 생각해서 꼭 국문과에 나와야 글을 써서 엔진이나 글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입사원한테 왜 이 회사에 들어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솔직한 직원들은 전벌 위해서라고 대답하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돈 버는 방법이 근로소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생은 왜 취업을 목표로 할까요? 아마도 취업 그 자체가 목표이지 아마도 근무 요건이 괜찮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신 등급과 수능 점수 갈 수 있는 가장 중간시하는 대학, 가장 처음에 잘 알릴 것으로 보이는 학과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장작 그 학과의 전공과를 듣다 보면 도대체 왜 이 공부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이 다가올수록 취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기업의 요구는 수장 공인 영어 점수를 위해 공부하면서 경작을 추적하는 것 등 스펙을 쌓아 취업합니다. 그렇게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녀보면 어느 순간 또 다시 방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들은 못 들어가 단단히 회사를 자기 발로 쫓아나가지요. 머리 불고 지금 SNS에 탈사 브이로그를 검색해보면 엄청난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대학 입학 취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어야 함에도 그 자체가 목표가 되다 보니 목표를 이루고 나도 그 다음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 강연을 마치다 강연을 들어 한 신입사원이 제게 조용히 미라고 말하셨어. 사장에도 그냥 연수에 와서 생각지면 생각해놓고 그만두다 방황 시간을 가다 나고 제게 전화를 결국 이 신입사원은 자기가 생각했던 복수 성공 결국 공부 성공이 아닌 복수 성공한 분야로 취업해서 성공했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그 지난 신입 직원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눈에 선했습니다. 어쩌면 본 전공 학교에서 눈꽃처럼 보였던 그 신입 직원의 시작한 시절 자신이 개척가에 나가려는 기대 회방을 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 어렵게는 공기업 시험에 성공해서 결과로 이 간증한 공장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집값을 정하는 요인에는 직장 기통, 상권, 환경 등의 요소도 있지만 채권제라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을 합니다. 배정받는 초등학교 사람들이 청소년 중학교도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지 보죠. 선호하는 중학교는 사금 성취를 먹고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선호할까요? 군바로 특목고 진학은 전자기 진학할 학교입니다. 이게 실제 직급을 받아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안타깝게도는 이건 완전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하게만 좋은 자격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좋은 자격을 갈 정도로 공부 열심히 했기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좋은 자격을 갈 뿐입니다. 그게 아니냐고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학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인 곳에 가면 분위기가 좋으니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